자, 흰 공, 노란 공, 이제 빨간 공의 자리가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369의 초구 배치는 거의 대부분 이제 뱅크샷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뱅크샷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아요. 네. 네, 가장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원 쿠션까지의 거리가 조금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원 쿠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뱅크샷은 어렵거든요.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그래도 원 쿠션까지의 거리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369의 배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 배치. 그렇죠. 테이블 가운데를 가른 258의 배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 훨씬 쉽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쉽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요. 뱅크샷 중에서는 이라는 말을 꼭 했습니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뱅크샷 중에서는 제일 쉽다라는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회전이 좀 덜 받아서 들어간 느낌이죠. 네. 자, 초구를 놓쳤습니다. 고준서. 자, 헐크 잡는 또 신예가 될 수 있을지 고준서 선수. 자, 선택이 비껴치기예요. 내공을 살짝 뺐다가 들어가는 비껴치기. 네. 자, 여기서 좋은데요. 네. 아, 조금 덜 이게 들어갔죠. 1, 2, 3에서 저렇게 올라오는군요. 네. 지금 거의 득점 될 뻔했어요. 네. 잘 쳤는데 조금 아쉽게.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까지 전달이 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원 쿠션이 조금 바깥쪽으로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동궁 선수 뱅크샷으로 공략을 했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또 좀 넘어가는군요. 네. 자, 두 이닝 연속 지금 초구 뱅크샷 배치를 놓쳤고,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아깝게 놓치고 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강동궁 선수 뱅크샷 비율이 지금 34.8%, 시즌 뱅크샷 비율이 이제 25.5%, 뱅크샷 기회가 좀 많았고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면서 128강전, 64강전 경기를 좀 비교적 편하게 승리로 결론을 지었어요. 네. 또 그만큼 또 뱅크샷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네. 자, 고준서. 자, 중단 형태로 보냈는데요. 네, 단단창으로. 와. 잘 쳤는데 좀 아쉽습니다. 초반에 글쎄요, 지금 2이닝까지 두 선수가 모두 좀 아슬아슬하게 아깝게 놓치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뭔가를 좀 의심하면서 좀 불안하게 간다기보다는 약간 좀 긴장감을 높이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일단 찬스가 하나 왔어요. 네,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일목적구를 정확하게 세워놨고요. 코너 포지션을 완벽하게 해냈고 다음 배치도 무난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대회전이 왔습니다. 자, 노란 볼의 오른쪽을 겨냥해서 옆돌리기 대회전. 네. 이목적구 위치는 지금 코너에서 장쿠션에 살짝 붙어 있는데, 네, 편안하게 득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란 공을 반대쪽 코너에다 세워놨죠. 지금은 어떤 공략 시도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회전을 쳐도 되지만 직접 가는 공략이 좀 더 편해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직접 갈 때 회전과 두께의 조절로 갈지 가마치기 형태로 갈지 속도로 갈지 이거는 강동구 선수의 판단이고요. 대회전 가네요. 대회전 가네요. 지금. 네, 회전을 뺐다는 거는 대회전 그렇죠. 간다는 거예요. 두께 지금 회전도 빼고 대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네. 자, 회전을 좀 죽인 상태로 각도를 길게 만들어 줬고요. 네, 득점 좋습니다. 2이닝까지 뭐 2이닝 연속 뱅크샷 실패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이닝은 지금 한 점 한 점 이렇게 석점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원래 뱅크샷으로 확 치고 나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꼼꼼하게 1점 1점씩 득점을 하는 게 훨씬 더 내 팔을 풀어주기 좋습니다. 내 감각을 올리기도 네. 좋고요. 옆돌리기죠. 빨간 볼. 네. 옆돌리기 시도했는데 지금은 조금 회전이 빠진 것도 있고요. 두께가 좀 얇았다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고요. 네. 지금은
글쎄요.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뭔가 지금 일목적과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 못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일목적구를 맞고 힘을 안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미스가 난 거죠. 두께를 조금 더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회전이 틀린 것 같진 않고요.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강동궁. 자, 그러면서 지금 옆돌리기 배치를 받은 고준서인데요. 자, 키스가 났고요. 네, 득점됐습니다. 득점됩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고준서가 첫 득점 기록합니다. 흰 볼이 지금 내려오면서 빨간 볼을 건드렸습니다. 네, 일목적구 두께에서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첫 득점을 이렇게라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닝이 많이 가기 전에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껴치기 비껴치기 길게인데 짧아 두께가 보이죠. 네, 너무 얇게 맞았어요. 자, 일단 초반에 점수는 3대 1인데 고준서 선수가 이제 득점할 수 있는 득점을 해가면서 강동국 선수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초반은 역시 쉽지가 않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구 선수가 조금 압박감을 받아야 미스가 네.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강동구 선수가 그런 압박감은 아직까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강동궁을 흔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초반 흐름도 역시 강동국 선수가 3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섬세한 옆돌리기인데요. 성공. 아, 좋습니다. 이 1세트가 그래서 이제 신예와 베테랑이 대결에서는 신예들이 1세트를 좀 놀라운 플레이로 잡아버리면 이게 아무리 저 앞에 천하장사가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조건희 선수 상대로 고준서 선수가 1세트를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지 가능한데 지금 강동구 선수가 202 득점되고 나면 또 한 번 포지션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얇게 옆돌리기. 이런 공들도 맞을 만큼만 치는 게 지금 이것도 자신감이거든요. 네. 이 공은 득점이 안 되고 돌아갔었을 때 뒤로 있는 공이었어요. 근데 일목적구를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과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저렇게 선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배치를 계속 고민하면서 네. 연결해 나가려는 의도로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뭐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코너 출발에 자, 지금 선택을 빠르게 가져갔는데 오, 이거 와, 득점 이거 될 것 득점됐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직접 맞출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얇게 네. 맞으면서 득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길도 있군요. 네, 일목적구가 워낙 얇게 맞았기 때문에 투쓰리 쿠션을 다시 한번 장단을 더 맞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득점되면서 점수는 4대 3. 당구 선수들이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그 속담은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설계한 대로 가야지 이게 좀 덜 미안하면서 자기 플레이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고준서 선수에게는 초반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강동국 선수를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변수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갭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 네, 평균 에버리지 차이가 지금 0.4 정도가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갭 차이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고준 선수가 무조건 불리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당구 경기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진 진짜 모르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고준 선수는 뭐 행운의 득점이든 뭐가 됐든 일단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선수로. 자, 두껍게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회전은 살아있는데 전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너무 두껍게 일봉초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근데 또 적절한 두께로 가야 지금 일목적구를 아래쪽에서 그냥 횡단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무 두꺼운 거죠. 네. 네,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두꺼워야 되는데 이건 너무 두꺼웠어요. 큐볼이 전진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자 배치가 괜찮아요. 네, 직접 보나요? 네, 직접 봐야죠. 이게 저렇게 오는 배치는 일단은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득점 잘 됐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4대4 동점. 전체적인 지금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만 점수는 지금 4대4가 됐습니다. 네. 지금 다음 배치도 충분히 대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네. 조금 더. 그래도 잘 퍼져주네요. 네, 좋아요. 네. 5대4가 됐습니다. 고준서. 아직 시간 넉넉합니다. 시간 넉넉하다 네. 보니까 지금 뒤돌려치기 길게와 되돌아오기 그리고 뱅크샷 세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선택은 되돌아오기로 갔어요. 자, 되돌아오기 오. 선택. 마지막 패션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넘어가는군요. 네, 넘어가요. 그래도 이 상황이 되면 하나는 해냈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수를 같이 노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를 충분히 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됐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럴 때 많이 얘기를 하고요. 득점은 놓쳤습니다만 그래도 강동궁에게 아주 편안하게 주진 않았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치를 아, 이거를 걸어치나요? 네, 원뱅크로 워낙 선수들이 많이 잘 쳐요. 아,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뱅크샷은 무조건 어렵죠. 고준서 선수는 이렇게 되면 강동궁 선수가 이제 한인인 공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수비를 완벽하게 좀 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공격 찬스를 갖고 왔거든요. 네.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안 불편하네요. 충분히 자세가 나오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1점으로 끝내는 상황보다는 연결타를 계속 만들어 가줘야죠. 자, 득점이 됐고요. 자, 그리고 공도 잘 빠져나왔어요. 네. 일단 흐름은 고준서 선수가 좋습니다. 현재는. 보통 보면은 저 공이 노란 공이 저렇게 맞은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와야지 공이 좋아요. 네. 근데 저기서 묶여버리면 안 되는데 살짝 빠져나와서 지금 공이 보이죠, 뒷공이.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흰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뒤돌리기. 네, 그리고 스트로크도 차분하네요. 자, 포쿠션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스트로크 속도도 빠르지 않고 긴장되면 원래 저렇게 나가기 힘들거든요. 초반에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행운의 득점도 있었고 뭔가 좀 연결이 되면서 약간 좀 긴장이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가볍게 터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로크가 이제 평상시에 뭐 고준수 선수 이제 플레이할 때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방송 경기이고 상대방은 강동궁 선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무대에서 당구를 친다는 게 절대 편하지 않을 건데 지금 스트로크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 빗골 형태로 서 있는 이목적 골을 향해서 편안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3연속 득점. 자, 8대4. 이게 보면 스트로크가 가볍죠. 그러네요. 네, 가볍게 진행되는 그리고 시선 유지도 상당히 잘 되고 네. 있고요. 이게 긴장하면 이 도구 다루는 종목들의 상체가 좀 약간 경직이 돼서 그렇죠.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좀 다 떨궈버리는 상황 같죠. 자, 비켜치기. 지금도 난이도가 낮지 네. 않은 배치였는데 잘 쳤습니다. 4연속 득점. 9대4가 됐습니다. 비켜치기가 일단은 편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잘 쳤어요. 이게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잘 만들어냈고요. 자, 9대4로 앞서 나가는 고준서. 강동궁 선수의 표정도 뭐 지금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강동호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잘 치고 오, 이 와. 공이 빠집니다. 네. 이제 강동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줄 게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뭐 강동호 선수가 뭐 상대방이 잘 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움츠러들거나 그럴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럴 네. 실력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보여줄 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원뱅크 원뱅크죠. 치기. 좋아요. 자, 오늘 뱅크샷 확률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 생각처럼 좀 잘 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네. 초구도 좀 멋지게 득점을 하면서 갔더라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이게 득점이 됐는데 자, 근데 득점이 되더라도 저 공이 빨간 공이 저렇게 얇게 맞고 나오면 다음 배치가 이렇게 묶이거든요. 네. 지금 강동 선수 표정이 안 좋죠. 자, 안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역회전을 주고 멋진 공격이었는데 자, 저 먼 거리에 있는 공을 저렇게 다이렉트로 일직선상으로 가깝게 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점의 높낮이도 조절을 잘해야 되고 임팩의 양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거의 휘어짐이 많이 없이 진행을 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휘어진 폭이 크면 노란 공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너를 뚫어서 장쿠션 맞고 이게 이목적구의 아래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잘 쳤는데 안 맞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자, 기울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예민한 두께의 옆돌리기인데요. 자, 두께가 상당히 예민했는데도 살짝 넘어가네요. 네. 두께가 좀 예민했어요. 자, 9대 6으로 고준서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은 이렇게 편하게 칠 공은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아쉬워하죠. 자, 강동구 선수에게 근데 배치가 어렵게 서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은 한데 가다가 이제 빨간 공에 걸릴까봐 걱정되는 배치예요. 네. 지금 노란 볼이 고준서 선수의 큐볼이잖아요. 노란 네. 볼 뒤에서 이제 한번 스트로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구를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 원쿠션에서 바라보는 4구의 입장을 생각한 거고 적당한 양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일목적과 이목적과 먼저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임팩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임팩이 약하면 처음부터 밀려서 아예 3쿠션 형성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임팩이 지금처럼 조금만 세지면은 내공이 좀 많이 끌려서 네. 이렇게 직접 맞아버리게 되는 거죠. 예리하게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어려운 걸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에 비해 지금 고준호 선수는 배치가 괜찮아요. 네, 배치기 더블 쿠션 득점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입사각이 좁은 상황은 뭐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상황이에요. 기울기도 네. 적당했고요. 자, 이게 뭐 저 두께 전진하려는 힘이 잘 적용이 되면서 편안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자, 10대 6으로 앞서 나간다. 득점을 낮췄죠. 살짝 감아서 친다는 건데요. 네, 득점됐습니다. 네. 이제 넉 점 남았네요. 저희들이 경기 전에 이제 관전 포인트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초반에 완전히 강동궁 선수의 기세로 넘어갈 확률도 이제 꽤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좀 막았어요. 강동궁 선수도 초반에 뱅크샷 몇 개가 연이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럴 기회를 놓쳤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행운의 득점과 이제 몇 차례 수비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있는 고준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배치도 득점이 실패를 했을 때도 수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득점이 되고 나면 포지션이 좋은 상황이에요. 와, 근데 이거 놓쳤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득점에 실패를 했는데도 또 한 가지는 해내고 내려왔죠. 네. 수비가 됐고 강동궁 선수가 이걸 또 이제 풀어낼지도 궁금하네요. 당구에서는 난구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난구 풀이 뭐 난구라고 했을 때 확률이 20%가 넘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 치는 선수여도 집중력이 올라갔을 때의 난구와 내가 첫 타석에 받아들이는 난구는 정말 달라요. 자, 여기서 한번 우와! 와 브라보네요. 네,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근데 보여주는데도
큰데도 배치가 자 갸웃거리죠. 아, 자 이게 이렇게 빠르게 와, 보내놨을 때 센터 쪽을 향해 가거든요. 단축 센터 쪽을 향해 가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돌아서 3포인트 좀 맞고 단축 센터 쪽으로 가면서 공에 걸리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를 그 순간 판단을 했다는 게 강동구 선수의 실력인 거고. 네, 근데 득점된 다음에 다음 배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공은 또 어떤 선택일지. 이것마저 단쿠션 만약에- 세우나요? 단쿠션 세웠어요? 아, 네. 바깥쪽으로 가네요. 그래도 아까 뱅크샷으로 하나 해결이 돼서 11대 8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동국 선수가 뭐 예측을 한지 안 한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공의 진행을 봤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다음 배치를 안 주겠다는 의도가 또 분명히 보이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강동구 선수가 이제 그럴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고준호 선수가 반대 입장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은. 자, 고준서의 지금 중요한 한 이닝을 공타 이닝으로 마무리하게 만들었어요. 강동구 선수가요. 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고준서 선수도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조급해져서 혹시 득점을 못하고 길을 열어줘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옆돌리기 일단 배치가 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쉽진 않습니다. 두께가 아주 예민해요. 네. 네, 예민한 두께 잘 쳤어요. 자, 코너 쪽으로 득점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배치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뱅크샷의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득점 되고 난 이후에 예측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요새는 이제 뱅크샷으로도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또 뱅크샷 노리나요? 원뱅크와 옆돌리기가 있는 상황에서 옆돌리기로 가나요? 네. 근데 다음 배치 예상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몰고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강동구 선수의 능력이 있거든요. 네, 자 득점되고 노란 볼이 어떻게 서는지 한번 보죠. 네. 이럴 땐 빨간 공을 잘 아, 세워놓은 빨간 거고. 볼요? 네, 빨간 그렇죠, 볼이 어떻게 그렇죠. 되는지 한번 봐야죠. 네, 제가 지금 색깔을 잘못 얘기했군요. 네네. 근데 노란 공도 맞는 말씀이세요. 이목적구도 잘 맞아줘야 되거든요. 저렇게. 11대 10. 자,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가져가는 거는 역시 이제 강동궁의 힘이네요. 그렇죠. 자, 이 공 직접 안 가고 대전 가나요? 대전이 키스가 어렵습니다. 직접 가는군요. 네, 성공. 그렇죠. 11대 11. 간단하게 처리하네요. 자,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닝이 10이닝으로 왔으니까 현재 이제 두 선수의 뭐 에버리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강한 선수를 상대로 고준석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닝이 길어졌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낮다고 해서 지금 뭐 경기 내용이 나빴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리버스 갑니다. 자, 쫓아오는 키스가 무서운 상황이고요. 저 빨간 공이 여기서 쫓아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리버스 공격을 할 때 내공보다 일목적구가 살짝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면 항상 이 키스가 있어요. 근데 그 키스를 감수하고도 그 초이스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 공이 안 서주는 거죠 지금. 일목적구가 좀 더 내려가 있잖아요. 네. 저 네. 빨간 볼이 무섭게 쫓아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에서 최대한 각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죠. 네. 아래쪽 장쿠션 저 지점이 이제 네. 어떻게 본다면 키스존이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멀리 있는 흰볼 뒤돌리기 직접 봤는데요. 성공합니다. 자, 고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참 잘한 거예요. 네. 나한테 온 거를 최대한 잘 지켜내고 있고 강동구 선수가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네. 내공을 잘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본인이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승패 여부를 떠나서 정말 원 없이 내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앞돌리기 배치가 좋습니다. 일단
두께가 얇았어요. 자, 이런 배치들은 조금 더 신중함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본인도 상당히 아쉬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12 대 11. 자, 멀리는 흰볼의 앞돌리기 공략인데 아쉽죠. 결국은 이런 앞돌리기의 어떤 두께 감각 이런 것들이 항상 날이 좀 서 있어야 하는데요. 그죠? 네,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동 선수의 더블 쿠션인데 네. 이 배치가 들어가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가 쓸 수 있는 확률이 좋습니다. 득점됐어요. 12 대 12. 자, 득점 이후에 그래도 배치가 자꾸만 조금씩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당구 안 되는 날이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당구 치면서 좀 맞아줘야 된다라는 표현과 좀 서줘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잘 치면 좀 잘 친 대로 맞아줘야 되고 그 득점되고 나면 좀 서줘야 되는데 저렇게 불편하게 쓰면 열받거든요. 자, 앞돌리기. 자, 그래도 강동원 선수 자, 포쿠션인데 오. 놓치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목적구가 저 브릿지를 저렇게 가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져요. 네. 네. 조금 모자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길어서 득점이 안 됐어요. 네. 안 되는 표정이죠. 강동구. 자, 네. 어려운 경기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로. 되돌리기 당점 조절이 너무 좋네요. 네. 이거 1세트 승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준서 선수가 13 대 12로 한 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되돌아오기가 물론 뭐 득점이 뭐 불편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선택도 엄청 빠르고 스트로크도 상당히 좋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를 선택할 때에도 보면 좀 빠른 타이밍에 선택을 잘하고 있고 시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10여 초가 남아 있는데요. 자, 원뱅크를 짧게 칠지 직접 칠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미스예요. 이거 2점 남겨두고 지금 타임아웃도 있었는데 마지막 2점 남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세게 나가는 게 뭐냐면 원뱅크를 치려고 딱 봤더니 저 사이 공간이 넓어요. 네. 저 사이 공간 넓은 상황에서 원뱅크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두께를 쓰게 되면 또 키스의 위험도 있다 보니까 지금 건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를 받은 강동구.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됐네요.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됐어요. 아까 그 고준서 선수의 그 원뱅크 넣어치기 그거 놓친 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전 지금 숨도 못 쉬었네요. 와 이게 이 공이 네. 살짝 흔들린 거를 오늘- 또 어연정 심판이 또 정확하게 또 잘 그러네요. 봤죠. 네. 자, 비껴치기가 득점되면 거의 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이거. 네, 비껴치기 득점이 되면 일목적구 정확하게 세워놓는 공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세트 포인트입니다. 14 대 13. 정말 강동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유럽 선수들과 제일 그 비슷한 포지션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엎돌리기. 지금 이거 두께가 지금 일목적구를 컨트롤. 득점 네. 됐어요. 본인도 지금은 살짝 좀 놀랐던 것 네, 같아요. 지금 고개를 겨우 거리죠. 네. 처음 스타트 두께가 조금 두꺼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좀 갸웃갸웃하죠. 저렇게까지 두껍게 해서 키스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했는데 근데 깔끔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득점되는 게 좀 불안했죠. 네, 근데 워낙에 스트로크가 좋고 당점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라스트가 점점 짧아지면서 맨 마지막에 살짝 걸립니다. 네. 고준서의
또 좀 패기도 돋보였던 1세트였습니다만 강동궁의 노련함이 더 돋보였던 1세트였네요. 네, 근데 마지막 고준서 선수의 원뱅크 넣어치기가 좀 아쉽네요. 네, 네. 자 15대 13으로 강동궁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이닝이 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2세트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동궁 선수와 고준서 선수의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가 몇 살인지 아세요? 21살 어유, 네. 아닌가요? 맞죠? 아마 거의 비슷했네요. 19살. 19살. 네. 네, 19살 차이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수학 아니.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닙니다. 강동구 선수가 80년생인 건 알고 있고 고준서 선수가 2001년생인 걸 알고 있는데 99년생 아니에요? 99년, 네, 99년생. 네. 99년생이죠. 네, 19살 차이네요. 19살 네. 차이. 네. 자, 강동궁과 고준서 1세트는 강동구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고 이제 2세트 고준서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자, 스리뱅크 일단은 좋아요. 자, 일단은 고준호 선수가 자신이 있어요. 네. 일단 자신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강동원 선수에게 첫 세트를 뺏기고 난 다음에 분명히 조금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만도 한데 그 심리적 압박을 잘 이겨내고 있고요. 그렇죠. 자, 더블 쿠션 내지는 역회전을 이용한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장장단으로. 지금 이런 공들도 치는 좋아요. 거 보면 좋습니다. 네. 이 세트 이제 초구 공략을 했는데 초구 득점에 성공을 했고 또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공을 다뤄치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공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잘 쳤고요. 자, 다음 배치는 투뱅크가 일단 있어 보이는데 투뱅크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이어진다면 좀 폭발적인 득점으로 세트 초반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성공. 좋습니다. 자, 뱅크샷 2개 포함해서 5득점째 기록하는 고준서. 자, 고준호 선수 강단이 있습니다. 자,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자,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코너 언저리 쪽에서 교차가 한번 일어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키스가 또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두껍게 네. 이거 행운의 득점까지. 네, 강동원 선수가 그래도 끄덕이면서 받아줬고요. 네. 받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네. 인사를 했을 때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인사를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고준 선수가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받아주더라고요. 인사를. 그럼요. 네. 받아줘야죠. 그렇죠. 근데 고준 선수가 일단은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자, 대회전 길게 가는데 일단 긴 각도는 잘 만들었는데 너무 길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살짝 길었어요. 네. 자, 근데 씩씩하게 잘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6점. 제가 또 땀이 나네요. 저런 좀 더워요. 그렇죠. 행운의 득점까지 나왔고, 네,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자, 이제 또 강동구 선수가 또 1세트를 갖고 왔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생겼죠. 네. 자, 비껴치기 갑니다. 참 이런 공들 보면은 네. 강동구 선수 엄청 쉽게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껴치기도 잘못하면 넘어가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네, 내 공을 완벽하게 일목적구한테 지고 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런 플레이들이 정말 강동구 선수니까 쉽게 치는 거지. 일반적으로 물론 못 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목적구를 네, 이기고 가면 이게 네. 이제 회전 때문에 넘어갈 그쵸. 수 있는 거란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일목적구를 밀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일목적구에 얹혀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런 섬세한 점점, 플레이 네. 좋습니다. 장쿠션에서 지금 이목적구 쪽으로 이제 내려갈 때 보면은
큐볼의 움직임 한 번 더 보시죠. 네. 아니,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은 왜 강동국 선수가 탑 플레이어인지가 계속 보이죠. 네, 그 미세하게 그 큐볼의 어떤 그 미세 조정들을 저희들이 화면에서 완벽하게 읽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국 선수가 이제 헐크샷을 할 때 가장 환호를 받고 네. 막 그렇게 하지만 저런 섬세한 플레이들을 할 때가 저는 최고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 헐크가 그냥 힘만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근데 다음 배치 어렵습니다. 자, 이거 집어넣나요? 아, 이거 아래쪽으로 직접 보는 건가요? 와, 좋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목적고도 세워놓는데 일목적고가 조금 많이 내려오는데요. 자, 이거 정확하게 집어넣고요. 네. 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노란 볼. 다음에 제가 좀 어려워요. 자, 세워치기 형태에서 사익 공간이 이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세워치기 치는 거죠? 네. 자, 사익 공간을 와, 가지 득점이 않고 됐어요. 득점됩니다. 고준수 선수가 6점 정도 치고 첫 이닝을 시작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잘하면 강동구 선수나 뭐 이렇게 뭐 구드롱 선수 이렇게 윗 레벨 선수들은 네.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승부욕이 더 네. 활활 타오르는군요. 그렇죠. 자, 비켜치기도 일목적구를 내려놓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회전이 필요한데요. 퉁. 네. 좋습니다. 득점됐습니다. 네. 잘 치네요.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준수 선수? 고준호 선수도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네.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른 장작처럼 그렇죠.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예민한 플레이들은 또 흔들리면은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게 예민한 플레이거든요. 그걸 해내냐 못해내는 고준호 선수의 몫이고요. 좀 낮춰서 아래쪽으로 돌려냈는데요. 아. 자, 방향 좋습니다. 진짜 저런 플레이 보면은 참 잘 칩니다. 6대 6입니다. 네. 강동궁 선수도 어려워할 때 있죠. 근데 오늘은 뭐 1세트 이닝이 조금 뭐 길게 이어졌습니다만 이 신구 제가 강동궁 선수를 또 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는데 베테랑과 이제 뭐 신의 대결이 주는 묘한 재미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 가까운 거리에 저 공을 끌어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짝 분리만 내려고. 자, 이게 이렇게 돌려내면 3쿠션 위치가 자, 네. 득점됩니다. 자, 6점을 맞았으니 7점을 보여주네요. 그러게 말해요. 6점을 첫 이닝에 말씀 뭐 맞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네네네. 펀치를 허용하고 나면 약간 좀 그러기 상태가 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네. 자, 반대로 뭐 고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6점을 먼저 때렸는데 7점을 맞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길게 가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는데, 자, 길게로 갔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살짝 공이 뒤집어진 느낌도 있는데 마지막 회전 좋습니다. 네. 뒤집어졌다는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잘못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원투 쿠션 이후에 공이 살짝 라운드를 그리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휨 현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곡구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처럼 약간 타격감이 있어서 투 쿠션 이후에 살짝 공이 휘어 들어가죠. 네네네. 네. 근데 그게 과해지면은 이제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과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8점째 기록하면서 8대 6을 앞서가고 있는 강동구. 자, 지금도 예민한 배치예요. 자, 걸어치기. 자, 이거 이거 들어가나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됐어요. 와, 역시 강동국 선수. 이게 자, 10점이에요.
지금부터 저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글쎄요. 이럴 때 좀 적절한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밀어주는 힘만 조금만 강조를 하면 원뱅크 넣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6점을 허용을 했는데 지금 10점 제기로 이게 또 차이닝부터 정말 그야말로 불꽃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들어가고요. 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칸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 12점째거든요. 1이닝이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숙제가 한번 왔습니다. 자, 넣어치기를 기가 막히게 쳤고, 자, 이 숙제를 강동원 선수가 어떻게 풀어낼지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하늘을 바라보죠. 네, 다음 배치가 좀 아쉽다는 얘기죠. 네. 자, 안쪽에서 리버스 형태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회전도 가능하고요. 갑자기 되게 좋나요? 자, 안쪽에서 네! 넣었습니다. 성공! 아, 멋집니다. 네. 자, 13점이에요. 네. 그냥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13대 6 2점 남았습니다. 자, 강동 선수 타임아웃이 없군요. 자, 일단은 숨을 좀 골랐으면 좋겠는데 네, 13점이에요. 중계는 저희들의 호흡이 좀 가빠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가 뒷공간이 지금 좋진 않아요. 직접 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길게 치고 확실하게 길게 쳐야 돼요. 이렇게 밀어내고 두께가 갔는데, 두껍게 맞았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게 지금 자, 들어가나요? 올라오는데 득점이 우와 됐어요. 자, 지금 강동구 선수가 치면서 살짝 몸이 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약간 좀 포기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치면서 약간 몸이 쓰여지면서 두께가 두껍게 맞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어연정 심판이 오늘 아주 명쾌하게 지금 판정을 잘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아주 명쾌한 판정이 돋보였고요. 네. 자, 이제 근데 이게 1점 남았는데요. 자, 이거 붙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붙진 않고요. 자, 짧은 각도 근데 속도만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도를 이용하지 않고 짧게 보고 갑니다. 자, 퍼펙트 나왔습니다. 갑니다. 퍼펙트 나왔습니다. 됐어요. 득점됐습니다. 퍼펙트 큐. 첫 이닝에 15대 6으로 네, 강동궁 선수가 퍼펙트 큐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언제 나오나 했는데 강동궁 선수가 해내네요. 저희들 지금 몸에 약간 전율이 돋았습니다. 네. 역시 고준서 선수가 6점을 기록하면서 아주 훌륭한 첫 이닝 마무리했는데 강동궁 선수가 15점을 한 큐에 마무리 쳤네요. 네. 어지럽지 않으세요? 저 지금 심장도 좀 뛰고요. 네.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이제 네,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네. 헐크 강동궁이 15점 기록하면서 이 고준서 선수를 힘들게 만드네요. 근데 정말 멋집니다. 네. 15점 중에 행운성 공은 1점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뒤돌려치기가 길대로는 갔고요. 아까 14점째. 14점째. 네. 좀 두껍게 맞은 거. 네, 네. 그 득점이 약간의 행운의 득점이긴 했습니다만 네.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또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득점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좀 심심하게 진행될 뻔했는데요. 네, 떼굴떼굴 굴러가서 맞은 게요. 네. 자, 강동궁 선수가 15대 13. 1세트 어렵게 이겼고 2세트는 6점을 허락을 했는데 고준수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15대 6 퍼펙트 큐를 달성하면서 강동궁 선수가 2세트도 가져갔습니다. 퍼펙트 큐 달성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충만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충만한 선수들도 있었고 또 잘못된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퍼펙트 하고 난 다음에 진 선수가 이영천 선수였나요? 하여튼 그렇죠. 네, 퍼펙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진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강동구 선수는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세트 강동궁. 자, 초구 배치가 369인데요. 자, 지금도 조금 회전이 빠져 보이는데 강동구 선수는 이거를 조금 회전을 빼고 정립을 해놨나 보네요.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회전이 좀 있는 상황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좋긴 하거든요. 사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회전이 받고 들어왔을 때의 입사각과 회전이 좀 보시죠. 덜 받고 들어왔을 때의 입사각을 생각해 보면 두께 에러폭은 회전을 받고 들어왔을 때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지금 두껍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자, 네.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준이 돼서 공을 띄었는데 띄니까 더 안 좋네요. 배치가 어려워요. 자, 대회전인데요. 이목적 위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프로준에서 자신의 이제 큐볼을 자, 5번 자리에 갖다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게 배치가 되고 말았고요. 네. 그래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도 또 강동구 선수를 괴롭힐 수 있는 배치로 좋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강동궁 선수를 맞아서 준비를 참 잘하고 또 실행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각도를 대회전으로 대회전 뱅크샷을 했을 때 각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언가 변화를 줘서 쳐야 됩니다. 일단은 변화를 안 주면은 각을 못 맞춰. 이거 가마치기로 가나요? 이거를 네 아래쪽 코너에서 와, 이걸 이거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여준다는 게 분명히 이런 게 또 있어요.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갔으면 정말 그림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휘어 들어가죠. 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대회전 뱅크샷이 있었으면은 이 선택이 무리한 선택이 되겠지만 대회전 뱅크샷이 어려웠거든요 지금. 뒤돌리기가 이제 키스가 나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고준서 선수는 오늘 뭐 승패 여부 떠나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면서 플레이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대 0으로 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세트만 갖고 하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좀 냉정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뒤돌려치기가 두께가 예민합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 첫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궁.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일단은 괜찮습니다. 회전력을 좀 많이 주고 들어가면은 각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공이고요. 이 공이 짧아지네요. 네. 자, 한 점에 그쳤습니다. 뒤돌리기가 이게 오히려 짧아져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회전을 살려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비켜치기로 가나요? 자, 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내공과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조금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도 상황으로는 두껍게 쳐서 밀고 가면은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공과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다는 건 그 공을 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더 두껍게 쳐야지 내가 알고 있던 각도들을 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불편한 상황이었죠 상당히. 네네. 네. 자연스럽게 밀리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억지로 좀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자, 피켓이 길게 당점 조절이 정말 넘어가나요? 득점. 안 맞았어요. 뭐 득점은 안 됐지만 힘배합과 당점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득점이 살짝 빗나갔고
다음 배치를 고준호 선수의 대회전이겠죠. 오, 자, 오 이거 행운의 득점 설마? 아, 네, 행운의 네, 득점. 행운의 득점이 네. 됐네요. 자, 고준호 선수 또 이런 찬스는 또 잘 살려야 됩니다. 이런 행운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네. 고준호 선수하고 강동구 선수하고 좀 친분이 있을까요? 인사를 할 때마다 강동구 선수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계속 끄덕여주고 있어요. 후배를 향한 좀 마음일까요? 아, 이게 이런 행운을 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루크샷이 들어갔을 때 정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네. 좀 더 독해질 필요가 있죠.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집중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마음이 되게 약해지는 순간. 네, 약해지는 순간이 돼버리거든요. 빨간 볼에 대회전이죠. 네, 왼쪽 앞돌리기 대회전. 이 공이 돌아 나오면서 맞을 수 있을까요? 힘 조절이 정말 좋았는데 이 공이 득점 실패가 되면서 고준 선수에겐 찬스볼이 한번 옵니다. 이 퍼펙트 큐를 달성할 때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본인도 좀 의식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렇죠. 3세트 들어서는 지금 서로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뒤돌리기. 자, 오, 좋습니다. 네, 득점됐어요. 지금 고준 선수가 조금 팔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득점 되고 난 다음에 그 갸웃거리는 게 일단은 두께도 저 두께는 조금 위험한 두께였었고 조금 팔에 좀 힘을 빼줄 필요가 있어요. 어깨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요. 뱅크샷 시도합니다. 네, 원뱅크가 아주 좋게 서 있는데요. 아, 좋아요. 4대1로 앞서 나가는 고준서. 내공을 튕겨 놓는다는 표현을 하죠. 네, 일목적구를 맞고 살짝 튕겨지는 느낌이 제대로 부여가 됐고요. 네, 강동구 선수의 부인이죠. 자, 이걸 끌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낮춰서 자,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두께 미스가 있었죠. 지금 강동 선수가 지금 6이닝째 힘들어하고 있어요. 배치가 일단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비켜치기로 교치기로 공략했는데요. 갔는데요. 오,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공들은 정말 좋네요. 네,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도 내공의 각도가 변화가 없어요. 두꺼운 두께 선상에서 딱 적절한 회전만 살게끔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자, 걸어치기인가요? 비껴치기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걸어치기네요. 네. 네. 마지막 회전 됐어요. 좋고요. 네, 에드레 펜스 선수도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구민수 선수를 상대로 3대1로 승리 거두면서 16강에 먼저 안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SK 렌터카 팀 동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찬 캐스터가 강동구 선수의 부인이라고 했었을 때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 보이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원래 알고는 있는데 선수 하지영 선수를 자, 당점을 낮춰서 잘 공략을 했었던 강동궁. 대전 득점까지 아주 좋았고 다음 배치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자, 이런 공들 컨트롤도 보면 보기에는 참 빨간볼 움직임 또 큐볼이 또 진행되는 거 보면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설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목적구 두께를 쓰면서도 내공의 각도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만큼 저런 플레이들이 진짜 하나하나 섬세함으로 따지면은 진짜 몇 손가락에 드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아유, 이공이 짧네요. 네. 살짝 짧아지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6대 4가 됐습니다. 일단 역전에 성공한 강동궁.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강동궁 선수가 고준호 선수에게 어려운 공을 줬어요.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리버스 플레이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일단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점을 낮췄고 팁은 오른쪽. 당점을 너무 낮추면 좋습니다. 네. 네. 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장단장으로 득점이 네. 성공. 6대 5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막상 저 상황에서 저거 치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20%가 안 되는 확률일 거예요. 네. 근데 고준호 선수가 선택을 하고 엎드려서 치는데 20초쯤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연습을 많이 한 공인 거예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인 거죠. 자, 올 시즌에 이 고준서 선수가 1차 대회 때부터 4차 대회까지는 모두 128강에서 탈락을 했고 지난 5차 대회 때에는 64강 진출했습니다만 주시훈 선수에게도 0대 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올 시즌 또 이렇게 32강 이번 6차 대회에 또 처음으로 진출이 됐고 부담스러운 상대인 강동궁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준호 선수의 성적이든 실력이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저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은 뭐 챌린지 투어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또 PBA 투어 대회도 이제 많이 출전하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았고요. 네. 자, 지금도 놓치네. 6대 6을 만들었습니다만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잘 쳤는데 아쉽네요. 지난 시즌 에버리지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에버리지 비교해 보면 사실 1점 초반대 올 시즌도 지금 1.103 에버리지 뭐 1라운드 계속 탈락을 했으니까 사실 에버리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쵸, 의미가 없죠. 네. 멋진 공격도 한번 나오네요. 7대 6이 됐습니다. 강동구. 다시 한번 보시죠. 낮은 당점으로 원쿠션 이후에 약간의 네. 커브 굴곡을 만들어 줬어요. 멋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발로만 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 공이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을 진행을 할 때 살짝 감김이 있었어요. 네. 자, 빨간 볼. 비켜치기 대회전이죠. 비켜치기 대회전. 네. 아래쪽에서 빨간 볼이 횡단을 하고 있고요. 좀 깊나요? 그러네요. 네, 조금 깊었어요. 당점을 낮췄을 때도 이제 그 스트로크의 파워가 강하면 그 낮춘 당점의 그 끌림 회전이 원에서 바로 쓰이지 못하고 그죠? 네, 네, 힘이 풀렸을 때 또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 쿠션의 반발력과 또 그 단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참 대단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솔직히 당구에서 그런 이론들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쵸. 만들어지면 네, 감각만 네.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이론적으로 또 바탕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설명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강동원 선수 공부 안 하고 그냥 당구만 쳐도 됩니다. 참 오랜 구력과 이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정말 몸이 큐가 돼 있는 선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자, 지금 옆돌리기가 간단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기울기가 빨간 공이 많이 내려가 있나 봐요. 지금 상단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뱅크를 시도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볼에 일목적구에 맞질 않았어요. 네, 살짝 관록이 있는 선수라면은 약간 반맛의 샷을 하던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원뱅크도 뭐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겠죠. 뒤돌려치기 갑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볼에 자, 왼쪽 뒤돌리기 코너를 깊숙이 돌았는데 자 이건 짧아도 네. 어렵죠. 지금 이제 일부러 짧게 친 거가 아니라면 네. 원투 쿠션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복구 현상이 일어나 버렸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가까운 상황에서는 공이 원투 쿠션 맞고 뒤로 훅 저런 걸 보고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네네네. 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당구 치는 사람들은 저걸 이제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각도가 형성이 잘못되죠. 비켜치기인가요? 네, 비켜치기를 살짝 뒤로 뺐다가 진행하는 비켜치기를 가죠. 성공. 네. 어떻습니까? 고준서 선수 오늘 경기 보면서 이 선수가 이제 뭐 강동국이라든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그 상위 클래스 선수들과 이제 경쟁하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나요? 경험치만 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솔직히 지금서부터는 진짜 당구 실력적인 부분이 계속 쌓아져 가는 거고 지금 뭐 고준 선수가 보여주는 오늘의 경기력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이거는 좀 이런 미스는 빼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 공은 솔직히 미스를 하면 안 되는 그렇죠. 배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이목적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네.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뭐 방송 경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스코어가 일단 2대0 스코어인 상태에서 상대가 강동궁이면 네. 저라도 저렇게 미스를 많이 했을 건데 지금 이런 배치들은 실수를 정말 줄여야 되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껴치기로. 좀 길어요. 네. 자, 고준호 선수가 이 상황에서 몇 점을 더 치고 나가면 또 게임 분위기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이제 뭐 퍼펙트 큐 첫 이닝의 달성을 해서 뭐 에너지가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본다면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사실 이어지는 그 세트에 기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키스를 잘 빼고 가야 됩니다. 대회전 짧은 각도로 보내줘야 되고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마지막 각도가 네, 짧아져야 되죠.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됐습니다. 좋아요. 9대 7로 앞서 나가는 고준서. 강동궁 선수는 뭐 내친 김에 이제 무실 세트로 16강 진출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고준수 선수는 한 세트라도 좀 따내면서 그래도 좀 좋은 기억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한 세트가 또 이게 두 세트가 될 수도 있고 세 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살짝 끌어치는 공까지 선택하는 거는 좋았는데 네. 각도를 좀 더 줄여놨어야 됐어요. 자, 지금 고준호 선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강동구 선수 입장에선 불행이고 고준호 선수 입장에선 다행인 게 배치가 좀 까다롭게 가고 있어요. 강동구 선수에게 계속. 득점이 안 됐는데 쉽게 배치는 주지 않고 있다는 네. 거군요. 뭐 굳이 그 디펜스를 의도한 플레이가 아닌데도 배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자, 역시 뭐 더블 쿠션이죠. 네, 장장단으로 가는데 네. 근데 장장 단으로 가는데도 배치가 이렇게 쉬운 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근데 네.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강동구. 네, 좋아요. 잘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배치가 아니라는 게 그냥 놔둬도 되는 공들이면 되게 쉽고 지금 거는 조금 밀림을 억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울기와 거리에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두께만 잘 컨트롤해서 가면 그냥 맞는 그쵸? 배치가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밀고 가는 걸 좀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예민한 배치라는 얘기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자, 살짝 감기게 쳐야겠죠. 자, 가 있는 빨간 볼 뒤돌리기. 아, 정말 저런 컨트롤도 참 좋습니다. 지금도 그냥 단순히 친 것 같잖아요. 원쿠션 이후에 살짝 감아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감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놔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원쿠션 이후에 살짝만 감기게끔 여기서 살짝 감아 들어가죠. 네. 네, 아, 그리고 저렇게 빨간 볼이 정말 가까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빨간 볼을 선택을 했어요. 옆돌리기 저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성공. 잘 칩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고준수 선수가 좀 한 이닝 좀 잘 쳤다 그리고 조금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강동구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그렇죠.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쉬워 보이지만 키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가 조금 불편한 각도고요. 또 조금 애매해요. 자, 지금 노란 볼 뒤에서 한번 또 봤잖아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키스를 바깥쪽으로 뺄지 안쪽으로 뺄지를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택을 바꿨어요. 다시 또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저러고 있다는 건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아, 뒤돌려치기 짧게를 칠 거면 지금 선택이 이거 또 뒤돌려치기가 그걸- 아닌데? 이걸 네, 아니에요. 뒤돌려치기 짧게가 비교 길게 만들어내나요? 네. 이걸 길게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해결해냈습니다. 네. 상당히 쉽게 친 것 같지만 하지영 선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득점 깔끔하게 해냈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상당히 앳돼 보이네요. 저는 고준호 선수 여자친구인가라고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앳돼 네, 보이는데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뒤돌려치기를 키스를 빼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앞돌리기로 짧게 갑니다. 네, 좋습니다. 관록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오늘 보면 강동궁 선수가 만약에 이 정도 기량의 고준서 선수의 나이 또래 정도였다 그런 구력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1세트 초반 분위기나 2세트 초반 분위기도 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세트 때 정말 잘했거든요, 고준호 네. 선수가. 근데 오늘 이제 고준서 선수가 강동궁을 상대로 또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래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키스가 순간 찬스볼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자, 이게 키스가 나면서 그렇죠, 한번 찬스볼 왔죠.
자 여기서 충분히 6점 칠 수 있습니다 고준호 네. 선수. 그리고 다음 세트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고준 선수에게 이제 배워야 할 거 얘기하는 건 오늘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배워야죠. 네. 이기는 경기에서도 배울 수 있고 지는 경기에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되죠. 네. 자, 12대 9. 자, 뒤져 있는 고준서. 자, 두껍게 뒤돌리기. 일단은 득점 1점 득점은 잘했고 흰 공이 네. 잘 서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대전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대 10이 됐습니다. 근데 이기는 경기에서 배운다는 말은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자 대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직접 각도를 만들기에도 좀 불편하고 짧게 보기에 키스 위험도 조금 있고요. 자 여기서 키스는 잘 네. 교차시켰고요. 대회전. 자, 이게 짧게 자 힘이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고준서 선수 보면서 참 보기 좋은 건 글쎄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당황하거나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저는 고준 선수가 정말 어렸을 때도 봤었었는데, 근데 뭐 원래 마인드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공이 속도가 조금 빨랐죠. 네, 내려가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내리는 당점을 낮추고 뒤쪽으로 내리는 횡단 같은 경우는 너무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휘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폭이 너무 좁아지죠. 네. 뭐 빠르게 칠 거면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치면 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속도가 조금 더 느렸으면 바닥재에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 뒤로 끌립니다. 저희 횡단에서의 속도 참 저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뭐 두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속도감에 대한 그 거리에서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와, 자, 이거 안 이게 맞았어요. 점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동구 선수도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뭐 결정타가 될 뻔했는데요. 네, 거의 경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공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32강까지 오늘 뭐 퍼펙트 큐를 좀 달성을 하면서 글쎄 어떻게 본다면은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좀 무실 세트로 이제 16강 가는 것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강동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횡단인데 두께를 좀 사용해서 키스를 잘 뺐어요. 잘 쳤어요. 횡단샷. 근데 안 내려갑니다. 아까의 우를 좀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횡단샷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횡단샷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내공을 좀 덜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조금은 타격감을 좀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작용된 거예요. 키스가 지금 아주 예민하게 빠졌잖아요. 내려가지 않게 당점을 쓴 그런 네. 횡단샷이었는데 자, 비껴치기 대회전이죠. 노란볼 비껴치기 대회전. 네, 아예 길게 보내놓는 컨트롤. 네, 성공. 13대 11. 이제 2점 남았습니다. 강동궁.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까 퍼펙트 샷 나올 때 빼놓고 퍼펙트 큐 나올 때 빼놓고는 공이 맞으면 좋게 쓰는 게 하나를 못 봤어요. 지금 계속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민해요. 일단 원쿠션이 코너 근처면 당점 조절이 예민합니다. 자, 이게 득점이 이렇게 예민하죠.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옆돌리기를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옆돌리기 실패를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게 회전 조금만 더 주면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네. 네. 그렇다고 회전 조금 더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지금 공이 쓰고 있어요. 오늘 당구의 여신이 퍼펙트 큐의 주인공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주 편안한 배치를 계속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시련을 주고 있어요. 자, 이거 자, 투뱅크 노려 들어갔는데 자, 글쎄요.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왼손이나 보니까 네. 네. 얇게 맞으면서 자, 2점짜리를 놓치고 말았던 고준서. 자, 강동구 선수의 선택은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자,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지금 장쿠션에서 빨간 볼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자, 성공. 이렇게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동궁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준서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그리고 이 세트의 첫 이닝에 15점을 달성하면서 TSM 퍼펙트 큐의 주인공까지 이뤄냈습니다. 네. 이제야 웃네요. 경기 내내 퍼펙트를 해도 뭐를 해도 잘 웃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좀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동구 선수가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TSM 퍼펙트 큐의 주인공까지 손에 감아줬습니다. 자, 지금 저거 해야 된다고 좀 저러고 있습니다. 저 퍼펙트 했다고요. 네, 네, 하지영 선수도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부인에게도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고준서 선수는 오늘 뭐 여- 경기 잘했죠. 잘했는데 강동궁이라는 산을 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옆에 희다 선수였나요? 희다 선수도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3대0으로 강동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세트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세트의 흐름, 1세트를 가져온 게 강동궁 선수에게는 2세트 퍼펙트 큐의 또 초석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1세트 때 정말 그 넣어치기 하나만 아니었으면 네, 고주 선수 아까웠었고, 자, 이게 지금 퍼펙트 큐의 순간이었죠. 그렇죠. 자 이게 마지막 득점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퍼펙트 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전 득점이 사실은 또 이제 쉽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14점 되는 득점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고 마지막 득점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강동구 선수가 퍼펙트 큐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